자유의 방패 연습이 이제 나흘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13일에는요. 그야말로 실전 같은 야외 기동 훈련이 펼쳐졌죠. 예, 이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확립하고 다변화하는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실시되는 이번 2025년 자유의 방패 프리덤 쉴드 이 연습이 10일 날 시작돼서 이제 그 중반을 접어들어서 이제 이게 20일까지 실시가 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실전과 같은 어떤 야외 기동 훈련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어제는 육군 항공사령부가 동부전선과 서해상에서 전시를 가정한 항공작전을 전개했고요. 또 아파트 공격 헬기도 출격해서 훈련을 했습니다. 아파치? 예, 아파치. 아까 아파트가 아파치 공격 헬기도 훈련을 했고요. 예, 육해공군은 이제 그 민관군경 함께 통합 방위 훈련을 통해서 중요 시설 또 다중 이용 시설을 방어하는 연습을 또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하루 앞선 12일에는요. 대량 살상 무기 제거 훈련이 있었습니다. 자, 어떤 상황을 설정하고 이 훈련을 한 거죠? 대량 살상 무기라고 하면은 무기 중에서도 살상력이 굉장히 큰 것을 이제 대량 살상 무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흔히 우리가 Weapons of Destruction, WMD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는데 핵 무기, 화학 무기, 생물학 무기, 미사일 이런 것들을 포함해가지고 우리는 대량 살상 무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대량 살상 무기를 생산하거나 저장하고 있는 어떤 시설을 한국의 특수선 사령부가 침투를 해서 그것을 이제 발견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제 이 가정에 의해 가지고 그러면은 거기 있는 시설도 확보해야 되고 WMD 무기도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 무기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종류의 병력과 장비와 무인기들이 이제 투입이 돼가지고 이 훈련을 한 것이죠. 네, 무인기와 로봇 등 장비가 무려 50대 이상 네. 투입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이 우리 군의 무인 무기 체계가 총 출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네, 지금 한미연합 WMD 제거 훈련 실제 모습입니다. 이 드론이 많이 동원이 됐고 또 무인 무기 체계가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도 지금 무인차가 앞서 간 거고요. 저거 보십시오. 사족보행 로봇, 개 같잖아요. 그저 로봇개입니다. 오, 좀 아주 움직임이 뭐 SF 영화 보는 것 같아요. 네. 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아시는 대로 그 드론이 참 맹활약을 했습니다. 요새 지금 러시아와 이 미국의 그 종전 협상 때문에 주춤하지만요. 자, SF 영화에서나 보던 로봇 무기들 보시는 대로 많이 투입이 됐네요. 예, 이게 이제 WMD를 제거하기 위한 이제 순서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특수전 사령부가 WMD가 있는 시설을 갖다가 이렇게 정찰을 했다는 것까지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이제 그것을 확보하고 제거하기 위한 이제 여러 가지 절차들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일단 이제 무인 정찰기 그리고 무인 드론 이런 것들이 떠가지고 그 시설의 세부 위치 그리고 그 규모 그리고 이제 주둔 그 병력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제 다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소총 드론이 이제 떠가지고 그 외부에서 지키고 있는 이제 적들을 갖다가 살상하는 그 그렇군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면은 지금 좀 전에 이제 우리가 도로를 건너가는 우리 병력과 무인 차량을 봤는데 앞서가는 거, 탱크 그렇죠. 같은 거. 그게 이제 가면은 거기에 철조망도 있을 거고 거기에 지뢰지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다목적 무인 차량을 통해 가지고 정찰을 하고 그리고 폭발물 탐지 제거 로봇이 들어가 가지고 전부 다 지뢰지대를 제거해요. 그러고 나면 이제 건물 안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몇 층이 있는지를 모르는데 자칫 잘못 들어가면은 병력들이 오히려 살상되죠. 살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신 것처럼 사족 로봇 팩봇. 이것을 네. 사족 로봇을 먼저 들려보내가지고 이거 청별로 올라가면서 정찰을 다 하고 총 맞아도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총 맞으면 거기 적들이 있다는 걸 아니까. 그리고 나서는 이제 소총병들이 들어가지고 그것을 제거를 하고 그리고 WMD 무기를 확보하는 그런 이제 소탕을 하게 되는 그런 순서로 이제 진행이 됐다라고 보고요. 여기에 미군도 참여를 했거든요. 네. 우리 한국군의 25사단 1개 대대도 참여했지만 미 제2사단 스트라이커 여단 거기에도 1개 중대 병력이 참여를 했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찰과 자폭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팩봇이라고 하는 무인
로봇 그것도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여기 정찰 및 소탕 활동을 했다 이렇게 보죠. 네. 이 발음이 팩보십니다. 예. 사람과 기계가 뒤섞인 전투가 현대전에 이제 대세가 돼가고 있지요. 이른바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라고 하는데 쉽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유무인 복합 이제 전투 체계라는 것은 이제 멈티라고 통상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Man and unmanned라고 하는 거거든요. 멈티. 맨이 있고 사람이 아닌 것이 팀을 구성을 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멈티 체계라고 그러는데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인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드론도 뭐 우리 잘 알고 있고 무인 항공기도 있고 무인 잠수정. 무인 전투기도 있고 무인 잠수정도 있고 무인 수상함도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왜 그러면은 이 무인기를 계속해서 개발하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유인기는 사람이 직접 이제 운전을 하든지 뭐 조종을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 그만큼 이제 인명 손실이 날 수 있는데 이런 무인기를 쓰면 인명 손실이 안 날 수 있다는 게 하나 있고. 네, 멈티라고 하는군요. 그렇죠. 두 번째는 병력이 여러 명이 이제 해야 될 것을 이제 한두 명만 가지고 이 전체적인 것들을 이제 운용해 갈 수 있으니까 병력을 굉장히 줄일 수 있는 그런 이점이 하나가 있겠죠. 세 번째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사람이 직접 조종을 안 하니까 전투기 같은 거 이거 전부 다 사이즈를 줄일 수 있잖아요. 소형화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차량도 소형화할 수 있는 거고 다 소형화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 생산 시설이 싸지지 않겠어요? 그렇겠네요. 생산가가 여러 가지 이익이 있기 때문에 유인과 무인을 합해가지고 그런 전투 체계를 만드는데 이것을 우리는 유무인 복합 체계, 멈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십, 수백 뭐 그 이상이 들어가는 유인 전투기 만들 필요 없다는 그렇죠. 머스크의 얘기가 뭐 현실적이 될 날이 오겠네요. 그렇죠. 예. 네. 자, 이런 유무인 복합 체계 멈티는 실제 전장에서는 어떻게 사용이 됩니까? 예, 이제 그 무인 드론이 먼저 전투 영공에 진입을 해서 그 적의 그 대공 레이더나 미사일을 같은 위협 요소를 탐지를 합니다. 그러면 그 정보를 갖고 이제 아군의 작전 통제소와 또 같은 팀 소속의 유인 전투기에다가 전달을 하죠. 그렇게 되면 그 유인 전투기의 조종사가 같은 팀의 다른 드론들에게 이 레이더나 대공 미사일 기지를 파괴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이렇게 되면 이 과정에서 이제 드론은 그 무인 전투기와 함께 혹은 유인 전투기와 함께 혹은 전투기를 대신해서 바로 적군의 미사일이나 이런 것을 미사일 기지를 공격하거나 또는 미사일 공격을 유인하는 일종의 미끼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러한 체제들이 이제 운영이 되게 되면 어떤 아군 피해를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기술이죠. 바로 이러한 유무인 복합 체계가 가동되기 위해서는 AIA에 기반한 자율적 군집 비행, 그다음에 임무 할당, 또 자동 표적 식별 이런 기술들이 구비가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런 기술을 우리 방산 기업들이 지금 활발하게 개발했거나 개발 중입니다. 우리 방산 기업들 다양한 이 유무인 복합 체계 이미 내놓고 있죠? 예, 뭐 크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카이에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KF-21 우리 한국형 전투기죠. 보람의 이 전투기하고 수리온 헬기하고 네. 이것을 이제 그 수리온은 이제 무인기로 만드는 거죠. 이걸 연계해 가지고 유무인 복합 전투기를 지금 어떻게 하면은 이걸 뭐 실전에 사용할 것인가라고 계속 시험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하나는 대한항공에서 하는 건데요. 칼이요? 네. 요거는 이제 칼에서 하는 건데 이거는 조금 이제 성격이 다릅니다. 이제 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헬기잖아요. 그런데 대한항공에서 하는 것은 유인 전투기에다가 무인 전투기를 이제 하는 건데 지금 이것은 호주에서 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호주는 호주 보잉사하고 호주 공군이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전투기 한 대에 여기에 로얄 윙이라고 하는 무인 전투기 세 대가 그러면 총 네 대가 되지 않습니까? 네 대가 일개 편대를 구성해서 이렇게 전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이 지금 카이가 바로 이것을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지금 이것을 올해 가을에 직접 이걸 이제 한번 이제 시험해 볼 겁니다. 이건 이미 공개는 됐고요. 우리가 KF-21 같으면 전장이 한 17m 정도 됩니다. 날개 길이가.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로얄 윙 같으면은 폭이 한 10m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작네요. 작으면서도 성능은 비슷하게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지금 하나에서 하고 있는 건데
하나에서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K9 자주포지 자주포죠. 않습니까? 세계적인 아주 이제 명품 이 포가 바로 K9 자주포인데 이 K9 자주포 한 문을 운용하려고 하면 병사가 5명이 필요합니다. 네. 통상 1개 포대가 6문으로 운용이 되면 30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하나에서는 유무인 체계를 이용해가지고 지휘 통제 차량 한 대에 2명이 타고 나머지 6문에 대해서는 무인으로 하는 거예요. 한 반 이하로 줄이네요. 반 이하가 아니죠. 30명이 해야 될 것을 2명이 하는 거니까. 15분의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굉장히 유무인 이 복합 체계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장점이 많은데 기술력을 계속해서 이제 업데이트함으로써 실전에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업데이트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이런 걸 좀 한번 그림으로 볼까요? 아무리 첨단 무기가 발전해도 결국 전투의 최종 승리는 사람이 이끌어낸다고 할 수 있죠. 이번 자유의 방패 연습에서도 그런 훈련이 이루어졌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런가 하면 바다에서는요, 부상자 구조 훈련이 대대적으로 펼쳐졌습니다. 의대 교수에서 군인으로 변신한 이국종 국군 대전병원장이 진두지휘를 했습니다. 영상 보시죠. 네, 국군 병원 장이 된 이국종 교수였습니다.